일단 삼각함수를 들어갈 건데 삼각함수 정의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 정의. 근데 삼각함수의 정의에 앞서서 기본적인 삼각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삼각비. 그래서 삼각비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일단 알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 정삼각형 쪼갠 거, 여기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60도에 60도. 뭐 우리는 3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때 요 빗변의 길이를 1로 보면 여기가 2분의 1, 요거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이 짧은 건 2분의 1, 긴 거는 2분의 루트 3 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각형이. 그 다음에 뭐 똑같아 보이네요. 막. 얘를 눕혀요. 눕히게 되면 여기가 30도로 바뀌겠죠. 이렇게 눕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긴 거는 2분의 루트 3, 짧은 거는 2분의 1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45도 있을 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루트 2분의 1, 여기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들 기억하시죠? 그죠? 그때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 의하면 사인은 빗변과 높이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인 맞죠? 빗변과 높이의 비율.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과 밑변의 비율, 코사인. 탄젠트는 밑변과 높이의 비율 이렇게 얘기하죠. 탄젠트 맞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인 60도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높이가 나오는 거고, 얘는 2분의 1 나오고, 탄젠트는 요거분의 요거고, 뭐 약간 요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 보입니다. 삼각비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호도법을 이용해서 나오는 삼각비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하죠? 호도법. 이것도 언급해야 돼요? 얘기할까요?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뭐, 호도법이라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비율이에요. 이게 같을 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1이라고 하자. 실수 1이라고 하자. 이게 호도법이에요. 그럼 왜 잘 쓰던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꿨느냐? 그건 뭐냐면 60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가 없죠. 30도가 그럼 어느 정도의 수직선의 위치에 자리할 거냐라는 거를 수직선에 있는 실수값에 전부 다 1대1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끼어있는 각들을 전부 다 어떤 실수라는 체계에 의해서 하나씩 대응시키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요게 1라디안이니 자 비율을 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2, 그럼 여기가 3이야 3, 그죠? 그럼 여기는 6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맞죠? 뭐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인데 여기가 3이야, 뭐 3분의 1이야 이렇게 나왔어. 여기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그럼 여기는 3분의 1인 거고, 맞죠? 안 어렵지? 그지? 이게 호도법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바꿨더니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반원을 딱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가 180도라는 사실은 알았지? 그지? 그럼 여기 둘레의 길이도 알잖아. 여기가 파이죠, 파이. 이 둘레의 길이는. 왜냐면 이제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니까. 맞지? 그러면 얘랑 곱한 게 파이니까 180도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가 파이라는 어떤 숫자에 매칭을 시키는 거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3.14. 얼마에 180도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로 나눠서 파이분의 180도가 되면 얘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
180으로 나눠서 1 또는 180분의 파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건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외울 건 좀 외워주시고 쓸 거 써주면 되는 거야. 된 거지? 된 거잖아? 뭐 다 됐을 거라 믿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라디안을 표현한 게 0도, 그다음에 30도, 45도, 60도, 뭐 60도, 90도, 파이, 180도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정도는 상식이니까 알고 있어라. 알겠지? 상식이니까. 그래서 사인 값은 얘는 0, 여기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렇게 나오고 0으로 돌아오고, 코사인 값은 1에서부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여기에는 0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오고, 탄젠트 값은 요거분의 요거니까 0부터 시작해서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존재하지 않는다 0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이제 요 것들은 뭐 물론 이제 상하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전부 다 요 삼각형을 올려다 놓고 잡은 것들인데, 얘네들은 뭐 할 때마다 우리가 뭐 증명해서 쓸 건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수준에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준 거예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9구단 외우라고 했더니 잠시만요 선생님 6 곱하기 5 했더니 6을 뭐 30이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서는 그냥 뭐 이거 나오면 야 사인 6분의 파이가 뭐야 그랬더니 시끄러워 미치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뭐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수준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 적어준 거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거의 뭐 중학 과정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를 같이 좀 설명하면서 상함수를 넣어 볼 건데, 참고로 그 수원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라든지, 그러니까 삼각함수 쪽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삼각함수 자체가.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삼각함수에서 물론 이제 맨 처음에 일반각과 호도법하고 삼각함수 정의 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딱 그 내용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막 그래프 그리고 하는 내용까지는 미분 나오면, 여러 가지 미분 나오고 도함수의 활용 나오면 좀 어려운 거고, 그 전에는 아마 우리가 수원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볼 거 아니에요. 내일도 볼 거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한 요 정도 내용만 지금은 일단 이해하셔야 이런 얘기야. 됐지? 자, 삼각함수의 정의는요, 각을 그죠? 원선상에서 이제 표현을 할게요. 자,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잡으면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해요. 자, 우리 수원에서 배우는데 이 각이라고 하는 건 시초선이 있고 동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일단 시초선을 고정을 시켜요. 어떻게 고정시키냐면 원점 5에서 요렇게 요거를 시초선이라고 고정을 합니다. 자, 참고로 기억을 못할까봐 잠깐 높아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때까지 해서 각이라고 하는 개념은 끼어있는, 거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냥 끼인 각으로 봐요. 끼어있는 각으로 보는데, 이 고등과정에서는 각이라고 하는 거를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을 때 이 동경에 시초선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동경이 있다. 예를 들어 동경이라고 하면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 이쪽으로 그냥 플러스 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시초선이 있고 이렇게 동경이 있을 때 이때 각을, 이쪽 각을 읽는 게 아니라 이쪽 각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각을. 이게 플러스 각이에요. 물론 마이너스를 읽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근데 물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원을 왜 그렸냐면, 길이 자체는 좀 약간 뭐가 왔어? 오면 꺼져요. 바로 얘기해줘야 돼. 뭐 전화가 온다든지 이러면 바로 꺼지죠. 그죠? 어쨌든 얘가
이 어떤 점 P가 시초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게 시초선이라고 보고 일치하는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원 위에서 이렇게 뺑그르르 돌다가 원 위에서 돈다라는 거는 여기 시초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고 각만 변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각만 변한다는 관점으로. 그래서 여기 위에 어떤 점 P가 이렇게 딱 잡혀버리면 여기 위에 놓여요. 그러면 시초선은 이거고 동격은 이걸로 하자라는 약속이 일단 깔려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때 시초선과 동경이 끼어 있는 요 각을 세타, 라디안, 보통은 이제 도보다는 라디안 값을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알겠지? 세타 라디안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요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내려버리면,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나올 거고, 여기에 점의 좌표가 X, Y라고 잡으면, 여기 길이가 X 좌표, Y 좌표,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라고 하고, 맞죠? 이건 그냥 정의예요. 왜 그런 게 아니야. 빗변분의 Y 값을 사인 값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라고 하는 거는 R분의 X라고 하자.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X분의 Y가 나온다. 뭐 약간 이런 관점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죠? 근데 여기에 추가로 뭐가 들어가느냐? 사인의 역수를 배워요. 다시 말하자면 코시컨트라는 걸 배우는데요. 이거 이름이 코시컨트 세타. 세타는 각. 그죠? 오도법 표현의 일반각. 그지? 각. 코시컨트 세타라고 있고 요거는 줄여서도 읽어요. CSC라고. 너무 길잖아? CSC 세타. 읽을 때는 코시컨트 세타라고 읽고 얘는 사인의 역수를 의미한다. 요거에 사인의 역수를 의미한다. 그럼 사인의 역수니까 당연히 y분의 r이 된다. 이런 뜻이겠지. 그지? 사인의 역수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를 배우는데 그거의 이름은 시컨트예요. 시컨트. 시컨트 세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시컨트 세타는 그냥 시컨트 세타를 합니다. 봐봐요. 뭐 이거 줄여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얘기하고요. x분의 r을 얘기하겠죠. x분의 r.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뭐하러 해? 그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가 있으니까 하겠지. 근데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적분할 때 미친 듯이 쓰여요. 이 코시컨트 세타라든지 시컨트 세타라는 애들은 미분하고 적분할 때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급을 하는 거고, 알겠죠? 미분 적분할 때 쓰이기 때문에, 여기 상태에서 그냥 역수 관계에 있는데, 앞으로 막 역수를 쓰는 거 좀 거시기 하니까, 그냥 용어를 하나 정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시컨트, 시컨트의 그래프를 그리느냐? 그리지 않아요. 그냥 어떤 미분된 계산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냥 요건 그냥 용어가 새롭게, 하나 뭐 지정이 돼 있다. 이런 거잖아. 친구 한 명, 한 3명 반으로, 전화가 와. 이름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을 외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응? 알겠지? 그런 거야. 그러면 탄젠트의 역수도 있어요. 코탄젠트 세타라고 부릅니다. 코탄젠트 세타. 탄젠트의 역수요. 그게 뭐, 사실은 뭐, 그죠? 약간 이름이 비슷한 애들이 전학 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뭐, 막 어렵진 않지. 여기 요거는, 뭐, 사인분의 코사인이라고도 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y분의 x가 되겠죠. 뭐,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2학년 때 배웠던 수원에서 추가 콘텐츠가 여기 딱 들어갔다. 요 정도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물론 끝나지 않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좀 중요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 x를 중심으로 여기를 넘기면, x와 y 값 자체를 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어려워요,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아니야? 그런 표현 짓지 말아요. 안 그래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졸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해요. 좀 똑똑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어야 돼. 알겠어? 됐지?
그러면 요 두 개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나오겠죠. 요게 나옵니다. 요게 어디다 넣었다? 여기다 넣었다. 선생님 R제곱은요? 약분 됐지? 여기 나왔어. 본 적은 있죠? 본 적은 있지? 외웠죠? 외웠어야 되는 약간 그거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지랄을 하느냐?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 이렇게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1 더하기 코사인분의 사인 이해가죠? 그러면 탄젠트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코사인분의 1 시컨트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됐어요? 이 지랄을 왜 하느냐? 의미가 있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나중에 필요해. 그냥 외워야 돼. 그래서 뭐 그 유명한 1탄색 뭐 이렇게도 외우는데 이거 이게 원숭이도 아니고 그냥 나눠보면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형태가 외워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인 제곱으로 나눠. 그러면 자 여기부터 적을게요. 1 사인분의 코사인 이해가죠? 코탄젠트 제곱 세타 사인분의 1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추가로 붙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말이야 할 거면 한 방에 하지. 괜히 막 찔끔찔끔 수원에서 찔끔찔끔하고 지금 뭐 이제 미적분에서 새로 이렇게 뭔가 추가로 들어간 느낌인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같이 있었어. 원래 같이 있었다니까. 근데 여기 생이별 한 거야. 38선 그어버리는 것 마냥 이렇게 딱 그어버려서 넌 이쪽으로 가고 넌 일로 가 이렇게 한 거야. 약간 미적분이 좀 지저분해졌지. 수열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도 원래 수열 뒤에 쪽에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가 푹 찢어서 이렇게 넣은 거랑 똑같아. 그래서 약간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 선생님 불안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새로 나온다기보다는 그때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차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코시컨트 함수 그 다음에 시컨트 함수 시컨트 한글로 적어야 돼? 뭐 그런가 봐.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하는 문제만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지금 보고, 오늘 상학함수의 덧셈 정리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고, 알차게 외워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클린 시간에 넘어가서 풍산자를 먼저 풀어서 공식을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안 어려워요. 그냥 네 암기는 잘하잖아. 왜 그런지 몰라서 그럴 뿐. 암기를 잘하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문제를 좀 볼까요? 이런 느낌도 아마 이제 좀 보시겠지만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다. 뭐 이거를 이제 보고서 선생님 90도이고 180도네요. 이렇게 보기보다는 얘를 약간 2, 4분명 각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지금 이제 요거 나온 김에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가야 이제 문제를 풀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학함수가 들어가면 뭐 내일이 됐든 언제 됐든 상학함수가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아플 거면 뭐 일요일 날 아프든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오래 진도를 쭉쭉 나가는데 아프고 그러면요 선생님 너무 슬퍼요. 그죠? 에? 너도 그랬나? 넌 수요일이었구나. 자, 어쨌든 원이 있고요.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단위원 1,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하거든요. 반지름 1인 원. 요 선상에서 여기 어떤 점 P가 이렇게 잡히면
여기가 반지름이 1이 나올 거고 여기를 세타라고 딱 잡았을 때 이때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랑 같고요. y좌표가 사인 세타랑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점 P가 여기에서부터 돌고 있는 시점에서 시초선과 이룬 동경의 이 점 P에서의 x좌표가 코사인 x좌표, y좌표가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탄젠트는 뭐냐? 원점하고 요점을 잡은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걸 탄젠트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점이 잡히면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값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 동경을 0이라고 하는 거예요. 0. 시초선과 동경이 일치하니까. 그럼 이때의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0이고 원점에서 두 점을 잡으면 기울기가 0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코사인 0은 1이고요. 사인 0은 0이고요. 탄젠트 0은 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원위에서 돌다가 여기 6분의 파이를 잡고서 점피를 딱 잡았을 때 삼각형을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6분의 파이가 이렇게 잡히면 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비교했을 때 긴 게 2분의 루트 3, 짧은 게 2분의 1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잡혔을 때 요 점을 보면 얘가 더 길죠.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에 x좌표는 2분의 루트 3, y좌표는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뭐냐? 2분의 루트 3. 사인 6분의 파이는 뭐냐? 2분의 1.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에 놓여요. 여기에. 그럼 이때의 동경을 우리는 90도 또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90도. 맞죠? 그럼 점 P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놓여요. 맞아요? 그럼 그때 동경은 파이 180도. 몰라? 알겠어? 그럼 여기에 놓이면 뭐야? 응? 여기에 놓이면 동경이 대답 안 해? 나 대답 안 해. 뭐야? 안 되네. 뭐냐고? 이런 이 쌍놈시키, 씨. 저놈시키 저거. 이놈씨. 야, 이씨. 맞아. 맞는데. 야, 지금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읽어?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0, 90도, 180도 이렇게 얘기했어? 0, 2분의 파이, 파이, 뭐야?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봐야지. 야, 씨,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2분의 파이냐? 일반각이라는 건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뭐라고 된 거야? 2분의 5파이라고도 얘기하겠다. 그렇지 않아? 아니, 근데 그런 물어본 건 아니고. 어려워, 이게? 잘 모르겠어?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마이너스 2분의 90도는 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개구지군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니네 표정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원위에서 돌고 있는 애가 P가 여기에 이렇게 놓이잖아요. 그러면 시초선이 이거고 동경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점에서의 x좌표가 코사인 값이고 y좌표가 사인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고 y좌표는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자 그냥 4분면을 보세요. 4분면에 x좌표 y좌표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요게 코사인이고 요게 사인이에요. 맞죠? 그래서
코사인, 사인이 플러스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얼싸안고가 나오는 거예요. 얼싸안고가. 얼싸안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플러스인 부호만 적어준 거예요. 모두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맞죠? 사인. 탄젠트만 플러스. 부호가 같죠?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얼싸안고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2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기 때문에 사인의 역수는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나왔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얘각 자체가 둔각이니까 부호는 보호서 얘기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요거 너네 기억하느냐?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오면 바뀌어 안 바뀌어? 요건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니?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여기다 요 문제 먼저 풀어줄게요. 일단은 요렇게 얘기하는데 2분의 짝수 파이가 나오면 그대로 외워달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나온다 라고 외워달라고 하고 2분의 홀수 파이가 나오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이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요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파이기 때문에 2분의 짝수잖아요. 그래서 코시컨트가 그대로 나와요. 코시컨트 세타.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부호는 파이 플러스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죠? 2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파이는 여기 있죠. 그래서 세타만큼 더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몇 사분면 각이에요? 4사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세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왔죠. 저거는 음수값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저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삼각형을 그냥 대충 그려놓고 삼각비를 적어요.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 그럼 여기가 3이겠죠. 맞죠? 마이너스 빼고 코시컨트 세타는 2사분면 각이니까 코시컨트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는 거야. 얘는 양수 그대로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어렵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원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되게 빠르게 하고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얘기하면 할수록 뭔가 미궁에 빠지고 막 아는 척 하는데 막 서울서 막 와가지고 나한테 하나도 모른대요? 막 얘기하고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모른다 얘기해줘야 돼. 진짜로. 조금 지금 표정보다 다시 얘기하는 거지만 좀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똑똑한 표정을 다들 짓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거 분명히 모를 텐데 여러분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안 온 친구도 있잖아. 얘네 되게 멍청해서 다 까먹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느 정도 설명해야 되나 자꾸 좀 걸립니다. 자, 어쨌든 자, 쟤를 한번 써볼게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 하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똑같은데 부호가 여기 반대죠? 그럼 가운데 건 사라졌겠죠? 이해가죠? 그러면
그냥 바로 쓸게요. 2로 묶고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나오냐면 코시컨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시컨트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은 저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통분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곱할까요? 뭐 그래봐야 아무 의미 없는데 1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니까 저 바꾸자. 이렇게 1 빼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바꿀게요. 됐죠? 그럼 위아래로 코사인 세타를 곱할게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 빼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 위아래로 사인 세타를 곱하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됐어요? 그럼 요 두 개를 더했는데 지금 보시면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면서 얘가 1이 나와요. 1. 그래서 1이라고 했으니까 맞았어요. 됐나요? 디귿 같은 경우에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는데 방금 전에 한 거대로 한번 해보자.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한번 곱해보자. 그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분의 1이에요. 왜, 뭐 걸려? 뭐가 걸려?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쓴 거야.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디귿 바로 해볼게. 위아래로 코사인 세타를 곱해요. 그러면 1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쟤는 위아래로 코사인을 곱해요. 1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예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약분되면 여기는 1 더하기 사인 세타 나오겠죠. 맞죠? 얘랑 약분되면 1 빼기 사인 세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빨리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외워야 되는 내용을 쭉 적어 볼게요. 오늘 합성 전까지 할 것 같아요. 합성 전까지. 외우는 내용을 좀 적고 여러분들이 이제 풍산자를 좀 풀고 약간 이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앞반에서는 왜 그런지, 이 내용이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왜 그런지가. 해야 되나요? 하지 말까요? 시험이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런지는. 하지 마. 오케이.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외우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니면 내가 수원할 때 좀 간략하게 언급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여기 상하함수의 덧셈 정리가 있는데 모든 정리가 덧셈 정리에서 파생이 되기 때문에 얘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일단 이제 선생님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얘를 요 순서 그대로 외우는 게 좋고요. 요 순서 그대로 외우라고 합니다, 보통. 요 순서 그대로 외워주시고, 이게 문자로 외우지 마시고 요 상태 그대로 니네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킨 다음에 자리로 기억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의 각의 위치는 항상 알파, 베타가 유지가 돼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있겠지만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대신에 사인과 코사인의 위치를 좀 바꿔줄 거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일단.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이거는 미적분을 하는 친구 중에 기억을 못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애들 여기까지만 딱 기억해요. 알겠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여기에서 베타가 마이너스 각으로 변하면 마이너스 여기에 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뺀 거다. 밑에 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아요. 뿔마로. 왜냐면 외우는 양이 좀 줄죠? 다시.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다.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렇게 나오면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뭐가 빼야 돼요. 코사인은 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다시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해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참고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알죠? 요 탄젠트의 유도는 요거로 나눠보면 나오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할 때만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놓고 정리를 한 거예요. 나눠놓고 정리를 하면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나눴으니까. 위에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플러스로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 가십니까? 됐어요? 이거 뭐 이해 가고 말고 어딨어. 증명도 안 했는데. 그냥 외워야 돼요. 요 상태로 기억을 하시고, 알파, 베타의 위치는 그대로 놔두고, 뭘 뿌렸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순서랑, 그죠? 그 다음 코사인지 사인, 탄젠트만 변했죠? 그래서 요 기억을 해주시고, 요 모양대로 외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각 공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배각 공식. 이제 점점 공식을 없애고 있어요. 선생님 때는 지금 니네가 외우라고 하는 것보다 최소 2배 이상 있었어요. 뭐 3배각 공식도 있고, 그 다음에 합을 곱으로, 곱을 합으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식 쭉 나열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쪽을 다 없애버리고, 딱 사실 배각 공식까지만 정식적으로는 외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데 반각 공식이 미친 듯이 쓰여요. 그리고 배각 공식에서 어차피 유도돼서 쓴단 말이에요. 문제집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반각 공식까지는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배각 공식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요게 만약에 증명만 되면 얘도 바로 나와요. 베타 자리에 알파를 넣어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배각이니까 각을 2배로 늘렸다 라는 소리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줄인 건데 하여튼 사인 2알파는 베타 자리에 알파를 넣은 거야. 알파 더하기 알파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는 알겠니? 이걸 통해서 너네 각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사인 30도는 알잖아. 사인 15도 알아요? 15도 알아? 할 수 있잖아, 이제.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야. 45도, 30도. 즉, 사인 15도는 사인 45도 곱하기 코사인 30도 빼기 코사인 45도 곱하기 사인 30도예요. 그럼 계산 못해요? 할 수 있죠. 사인 15도를 구할 수 있게 된 거다. 라는 얘기로 각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너네한테.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30도도 모르고요. 선생님, 저는 사인 30도도 모르고요. 근데 막 15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에이, 미친놈아. 약간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옛날에 한 말이 뻥친 게 아니잖아.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미적분하면 상학함수가 이렇게 또 미친 듯이 연계가 되죠. 물론 너네는 고통스럽지. 아, 씨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다니. 막 이럴 수는 있겠지만
수능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막 사인 15도 구하라고 했는데, 설마 30도 하고 45도를 모르겠어요? 몰라. 몰랐다 가정해. 그럼 여기서 하잖아. 그럼 거기에서 다시 나오면 못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계도가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정시까지 준비한다면, 확통보다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은 괴롭지만, 결국은 너네한테 결국 끝까지 공부했을 때는 득이 되니까 버텨야 합니다. 어저께 내가 좀 얘기했죠. 충격적인 소리 들어서 기아로 넘어갈까요? 라는 충격적인 소리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버텨야 합니다. 처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내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지금 이제 특강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뭐 여기 몇몇은 이제 애들이 선생님 뭐 수원이 너무 어려워서 뭐 수투를 왜 해요? 라는 친구도 보이고, 어차피 1년 후에 수원 하는데 수원 특강은 왜 들어요? 약간 이런 친구도 보이고, 그냥 뭐 혼자 할게요 이런 얘기 들어요. 근데 나는 특강을 하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전에 뭐 꼭 들어야 돼 하고 들었는데 억지로 앉아가지고 완전 죽을 똥 싸고 있으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빡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냥 진짜 할 애들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 내가 왜 하냐면 정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니네가 안 했던 것도 있는 거라고. 미적분이 지금 처음이잖아. 그거는 사실상 정규 교육과정에서 상위권 친구들 애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번의 기회가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그 기회를 아주 아름답게 뭔가 다른 걸 했든지 다른 과목을 했든지 아니면 재밌게 놀았든지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잘하고 잘 이해하는 친구들은 그 니네가 놀고 있던 시간에 아니면 다른 과목을 하고 있던 시간에 수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고통스러운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억지로 그 시간을 당기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너네는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10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너네는 한두 시간 만에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고통스럽지. 니네 뭐 천재니? 한번 보면 다 알아보게?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은 그동안 내가 안 해왔던 거에 대한 엄밀히 말하면 반동으로 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버텨야죠. 하려고 한다면. 버티지 않으면 예전으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안 하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버텨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게 맞다. 뭐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저쪽 반에 뭐 서윤서 뭐 이런 애들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올 때 미적분 했어요. 겨울방학에 지금 시간에. 응? 그리고 이제 물론 여름방학에 2학년 여름방학에 미적분 한 해 한 2명 있고, 근데 그때도 내가 짧으니까 할 애들만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딱 2명 듣더라고. 진짜 개똥 쌌어.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지어 그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졸래 잘하고 한 명은 너무 안 해. 그러다가 진짜 힘들었는데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안 했던 애 말고 좀 열심히 했던 애는 진짜 잘해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니까. 지금 니네가 갖는 감정을 걔네가 1년 전에 느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겨울방학에 이렇게 특강으로 나가면서 막 얘기하면 확통 선택해야 되나? 이거를 이미 걔네는 이미 다 했다고. 그때 1년 전에. 그러면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땡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거다 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알겠지? 자, 어쨌든 이건 뭐 힘들진 않으니까 베타에 알파 넣어주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뭐 당연한 얘기.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 됐죠? 됐죠? 이렇게 끝내면 딱 좋은데 여기에 바꿔요 또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이용하는 거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 그죠? 그래서 바꿔요. 한 문자로.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참고로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도하는 과정은 편의를 돕고 이해를 돕고자 유도를 하는 것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너네한테 사인 60도를 물어봤는데 이 새끼가 삼각형을 그려놓고 2분의 루트 3을 찾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2알파를 물어보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요 값이 바로 튀어나와야지 여기다가 얘를 넣었더니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요 세 개는 마찬가지로 동시에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뭘로 넣든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코사인 2알파를 구하는데 사인 값을 줬단 말이야. 사인 값을. 사인 값만 좋다고. 그럼 거기에서 코사인을 구해서 넣어도 상관없지만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여기에서 반각 공식이 튀어나오니까, 자, 탄젠트 2알파는 그렇지. 2탄젠트. 그렇지. 그렇지. 써져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잘하는데? 써져 있지? 역시. 안 써져 있네? 안 써져 있어? 오,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배각 공식이고요. 반각 공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튀어나와요. 여기서. 반각 공식이. 그래서 추가가 나오는 게 반각 공식이 있는데, 요거 있죠, 요거. 넘기고 2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오케이.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요거는 여기서 나오죠? 그죠? 여기서. 됐습니까? 그리고 탄젠트 제곱이 나오는데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각 공식 여기서 튀어나오고요. 반각 공식은 사실은 이제 어차피 배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 쓴다라고도 쓰기도 해요. 탄젠트니까 요 코사인분의 사인 쓴 거야. 코사인분의 사인. 근데 얘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제곱인 각을, 제곱을 없애주는 역할이 있죠. 제곱이 아니로 바꿔주죠. 물론 각은 2배로 늘어요. 반각이라고 하는데 사실 각이 늘어요. 맞죠? 어쨌든 얘는 제곱인 각을 제곱이 아닌 각으로 바꿔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분 쪽에서 미친 듯이 나온다. 알고 있어야만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적분에서 가면은 정말 유용하게 쓰여요. 자, 여기까지 딱 써놓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외워줘야 되고 문제 풀어줘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합성까지 하면 딱 좋긴 한데 요거 하면 이제 니네들 막 머리 미치거든요.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진 않아. 졸라 쉬워. 근데 또 얘기하면은 이제 또 그러니까 거시기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뒤에 쪽 문제 좀 풀고 여러분이 이제 풍산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10번 쪽으로 가볼게요. 10번. 문제가 꽤 많네요. 뭐 이거는 인간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참고로 이제 아마 여기 상학함수는 선생님이랑 거의 처음인 친구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 푸는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반 선생님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선생님은 보통 선호하는 거는 뭘로 선호하냐면
결국은 이 사인, 코사인 값을 알고 있다라는 건 삼각 B를 알고 있다라고 이해한 후 알파, 베타의 각은 얼싸 앙코를 통해서 부호만 바꿔줘요. 선생님은 약간 그렇게 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얼싸 앙코를 이렇게 써놓고, 물론 내가 풀 땐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써놓고 이렇게 알파각 잡고 여기 5 잡고 4 잡고 3, 5, 4, 3 하나 적어주고 삼각형 하나 더 잡고 직각 잡고 베타 잡고 여기 13 잡고 5 잡고 12 잡고 요걸 적어줘요. 맞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구하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구해도 되겠지만 적어주면 좋은데 사인 알파가 5분의 4면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잘 보세요. 먼저 삼각형 그려놓은 삼각형에서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죠?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이너스 띄고 생각해도 돼요. 마이너스 5분의 4였다. 그냥 5분의 4라고 쓰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딱 삼각비를 적어 놓은 후 알파 각이 몇 사분면인지 확인해요.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된 거야? 된 거야? 자, 하나 더. 사인, 코사인을 구해요. 코사인 베타가 13분의 5니까 사인 베타는 삼각 B만 적으라고요. 13분의 12 적어요. 그래놓고 베타 각을 살펴봅니다. 베타 각이 4사분면 각이에요.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한 바퀴 돕니다. 90도가 2분의 파이죠? 90도? 2분의 파이 더 더하면 180도? 270도. 그죠? 한 바퀴 뺑뺑하면 P가 돌면 동경이 발생한다고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군요.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다음 계산은 진짜 동물원 가서 하라고 하면 돼요. 동물원 가서.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못해요? 넣어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곱하고 뭐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부호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산을 했더니 65분의 56 뭐 이렇게 나온대요. 자, 어떤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 빼기 a는 0의 2차식에 두 개의 근이 있다 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 빼기 a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이 있죠? 얘는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됐습니까? 그죠? 계산하세요, 빨리. 끝까지 해줘, 내가? 근데 뭐 내가 계산을 그래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안 그래? 나는 끝까지 계산 많이 해. 그치, 윤수야? 그죠, 선생님? 여기 계산해 이런 거? 내가 되게 젠틀하잖아요, 내가. 다 하는구나. 에이씨. 나 다른 선생님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많이 피곤하네. 어저께 좀 늦게 잤어요. 한 새벽 4시쯤 잤어. 술 먹다가. 혼자서
아니, 어저께 친구가 전화하다가 이렇게 잠깐 무슨 요즘 방어회가, 제철인데, 방어회 막 얘기를 하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어저께 새벽에 방어회를 좀 시켜 먹었더니, 실제 요즘에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본산 방어가 되게 잘 팔린대요. 일본산 방어가 되게 잘 풀린대요. 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나오는데, 요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옆에다가 이거 적어주세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이때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 더하기 n, y는 m'x 더하기 m' 이렇게 있을 때 이루는 각 예각 세타, 탄젠트 세타가 절대값 1 더하기 m 곱하기 m 프라임, m 빼기 m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저 얘기거든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직선의 기울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끼리 곱하네 더하고 기울기끼리 빼네 하고 이게 근데 알파 빼기 베타니까 왜 그런지 잠깐 보여줄게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럼 예각이니까 여기 세타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직선의 x축의 위치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대충 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세타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보시다시피 알파와 세타를 더한 게 베타잖아요. 두 내가 왜가 맞죠? 맞아요? 그러면 세타는 베타 빼기 알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m이 탄젠트 알파를 의미하는 거고 이 직선의 기울기 m이 탄젠트 베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절대값을 씌워주는 이유는 탄젠트는 예각일 때는 일단 플러스 값이 나오다가 둔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예각인 각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각을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각이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럼 탄젠트 세타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죠? 그러면 1 더하기 기울기끼리 곱하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기울기끼리 빼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가 나와?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이거 절대값 붙여야죠? 2분의 1인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혹시 1 빼기 3이라고 쓸까봐 절대값 붙이라고 한 거야. 무조건 양수 나오게 쓰라고. 다시 말하자면. 선생님 했더니요. 나는 절대값을 안 붙였는데 마이너스가 나서 그럼 마이너스만 띄든가. 그럼 돼요,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는데 시컨트 제곱 세타를 구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 세타다. 1탄색을 외워서 해도 되고 이건 뭐 선생님이 얘기했죠. 푸는 거는 내 마음이다. 생각해요.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여기 세타 그냥 대충 쓰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 루트 5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코사인이 루트 5분의 2걸라? 그럼 시컨트는 2분의 루트 5걸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5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고. 니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렇다 이거야. 뭐 그냥 어렵지 않다. 이런 거는
그냥 공식 넣어서 하는 거니까 얘로 공식을 외워서 적으세요. 얘는 좀 많이 쓰여요, 얘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기하 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 기하? 했나? 끝났나? 안 했지. 아무도 안 했니? 기하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자, 25번. 아이고, 야, 오늘 좀 문제 좀 풀고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가서 풀어야 되겠다, 넘어가서. 자, 조금 니네가 덧셈 정리를 배우게 됨으로써, 참고로 내가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원래 삼각함수가 어디 있었냐면요. 선생님 때. 그리고 한 10여 년 전. 삼각함수가 어디 있었냐면 고등수학 상에 있었어요. 원방인 데쯤에. 그 삼각함수라고 배웠고요. 요 내용도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요 내용도 고등수학 1에 있었어요. 진짜로 수상에 있었어. 진짜야. 근데 왜 거기서 왜 빠졌을까? 애들이 졸려 어려워해서 빠진 건 맞아. 그래서 뺐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하던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외울 게 좀 많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두 개의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도형 문제 풀이에 있어서 닮은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르더라도 또는 닮은비를 이용해서 푸는데 문제가 훨씬 더 다채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너네한테 장착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한번 봐볼게요. 저 친구가 지금, 자, 여기 가운데 점 잡고, 이렇게 잡고, 요렇게 연결하고, 여기 세타가 되고. 그죠? 그럼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럼 세타는 알파 빼기 베타. 됐죠? 그럼 탄젠트 알파만 구하면 되죠? 여기를 때려요. 그럼 여기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탄젠트 알파가 45도라는 게 보이죠? 탄젠트 알파는 1이고요. 탄젠트 베타는 2분의 1이죠? 됐죠? 써져 있어요, 근데. 2대1이라고. 됐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므로 1 더하기 2개의 곱.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위아래로 2를 곱해서 3분의 1을 얻을 수 있어요. 됐죠? 위아래로 2를 곱한다는 거 그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이렇게 1을 곱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30번. 오늘 완전 알차게 나갔는데 미치겠네. 대충 나가려고 했더니만 이럴 수가. 근데 이제 뭐 저게 제곱하면 바로 나오는군요. 제곱하면.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 됐니? 맞지? 그냥 곱셈공식 쓴 거니까. 그럼 요게 얼마예요? 요게 1이죠? 방금 외운 요게 사인 2세타예요. 자, 뭐 이거는 뭐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요 값은 제곱하면 4분의 3이고요. 요 값은 더하면 1이니까 넘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네요. 됐나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4번. 직선 y는 3분의 2x와 x축의 방향이 이루는 예각을 직선 y는 mx가 2등분하게 된다면 m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보면 뭐 너무 쉽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가 y는 3분의 2x가 있고. 됐습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거는 점과 직선상의 거리를 이용해서 m값을 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탄젠트 값을 알게 됨으로써 탄젠트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 간단하게 써보면 탄젠트 2세타가 3분의 2인 거예요. 근데 탄젠트 세타가 m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공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3분의 2는 1 빼기 m제곱의 2m 이렇게. 아이 참 그지? 속상하다. 1 빼기 m제곱은 3m 이렇게. 그러면 m제곱 빼기 3m 빼기 1은 0. 인수분해가 안 되는군요. 2분의 3의 뿔마 루트의 9 더하기 4. 2분의 3의 플러스 루트 13. 자, 참고로 잠깐만, 3.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나? 아닌데? 답이 없어, 왜? 근해공식 못 쓰고 있나? 그럴 리가 없는데? 2분의 요거? 아, F 플러스 3이구나.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숙제예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좀 숙제 좀 자꾸 미뤄서 하다 보면은 끝도 없으니까, 그지? 오늘 적어도 풍산자는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쌤 B를 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는 풍산자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